네. 안녕하세요. Application of CPFD Method in Simulation of an Industrial Methanol to Olefins Regenerator 논문 리뷰 발표할 전종입니다. 일단 논문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논문에 나온 개념 세 가지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테인 투 올레핀스 반응이고, MTO 반응이고, 그 다음에 리제네레이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CFD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MTO 반응 과정 및 카탈리스트입니다. 음, 여기 MTO 반응 메커니즘을 보시면 이 메탄올이 HCP가 되고 그리고 HCP가 이 올레핀스로 전환되는 반응입니다. 이때 HCP는 MTO 반응에서 트라이 그리고 펜타 헥사 메틸 벤젠 고리를 의미를 합니다. 그 카탈리스트는 HCP에서 저러한 올레핀으로 전환이 될 때, 이 HCP 메틸레이션 에너지 장벽을 더 쉽게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MTO 카탈리스트 음, 종류를 보면 SAPO 35, 그리고 34, DNL6가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SAPO 34를 사용을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 트라이 그리고 펜타 헥사 벤젠에 대한 에너지 장벽 그래프가 나타나 있는데, SAPO 35 같은 경우는 이 메틸레이션이 진행이 될 때마다 에너지 장벽이 증가하기 때문에 점점 반응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해서 SAPO 34, 점점 메틸레이션이 진행될수록 에너지 장벽이 낮아지는 촉매를 사용했고요. DNL6 같은 경우는 SAPO 34보다 에너지 장벽이 더 낮게 보이지만 여기 구조를 보시면 이 캐비티가 SAPO 34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SAPO 34 같은 경우는 SAPO 34의 캐비티 크기가 결국 저희 MTO 반응에서 원하는 몰레핀의 셀렉티비티가 가장 높은 캐비티 크기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SAPO 34를 사용하고 실제 공정에서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MTO 제네레이터입니다. 제네레이터 같은 경우는 MTO 반응에서 사용된 이 촉매가 이제 폭스가 코킹 되게 되는데, 그러한 탄소를 열분해시키는 어, 제너레이터입니다. 리제너레이터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 리제너레이터가 플루이다이즈드 베드를 이용한 리제너레이터인데, 플루이다이즈드 베드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플루이다이즈드 베드는 용기 속의 분립체가 유체 일정한 유속에 따라 형성하여 이동하는 층을 의미합니다. 말로 설명하면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아래에서 유체가 위로 올라가고 있을 때 입체가 이 유체에 따라서 유동하게 되는 층을 의미를 하고요. 이 플루이다이즈드 베드 리액터, 여기서는 리제네레이터지만 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전체 반응기 또는 재생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루이다이즈드 베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입자들이 유동하면서 어, 반응의 원료 그리고 촉매나 열적 매개체 등이 골고루 분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CFD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 이 왼쪽 플루이다이즈드 베드 리액터 같은 경우에는 이 랩 스케일의 리액터인데요. 이 실제 실험에서는 리액터의 내부나 다른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시간에 데이터를 뽑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FD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실제 실험을 모사를 하면서 이 저비용으로 그리고 빠르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실험의 예측이나 검증에 사용됩니다. 이 논문의 목표는 기존 MTO 반응에 대해서 이 반응기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었지만 이 리제네레이터의 경우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이 CFD를 통해서
이 제네레이터를 모사하고 검증하는 것이 논문의 목표였습니다. 네. 음, 이 CFD에 사용된 가버닝 이퀘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입자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SAPO 34 단독으로 쓰였고, 그다음에 파티클 덴시티는 1258kg per 미터 세제곱입니다. 그리고 클로즈 팩 볼륨 프랙션은 0.56이고요. 이 밀도랑 이 파티클 사이즈를 통해서 겔다트 그룹을 클래시피케이션 해본 결과 겔다트 A 입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자의 서턴민 디어미터 식은 다음과 같고 97.8 마이크로미터인데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계산을 더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옆에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이 나와 있지만 모든 입자가 97.8 마이크로미터라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에서 사용한 드래그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EMMS 드래그 모델을 사용하였는데요. EMMS 드래그 모델은 5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1600kg per 미터 세제곱 범위의 겔트 A 입자의 연구 데이터 검증을 통해서 개발된 드래그 모델입니다. 이게 왼쪽에 겔다트 그룹 클래시피케이션 리즘을 보면 저기 연두색으로 표시해둔 영역이 EMMS 드래그 모델에 가장 잘 맞는 영역인데요. 아까 파티클 프로퍼티를 통해서 점을 찍어 놓은 위치를 보면은 EMMS 드래그 모델에 가장 잘 맞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액션 키네틱 모델입니다. 음, 이 리제네레이터는 카탈리스트에 침착된 C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큰 주요 목적이고 다음과 같이 키네틱스 모델을 설정하였습니다. 음, 그리고 지오메트리 앤 메싱 그리고 이니셜 컨디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오메트리는 다음과 같고요. 음, 이제 촉매가 계속 들어오는 스펜트 카탈리스트 디스트리뷰터가 중간에 있고 그리- 그리고 사이클론 등의 내부 구조를 다 모사를 했습니다. 음, 모사하기 어려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메쉬 그리드, 베플들을 통해서 따로 구조를 모사했습니다. 베드의 지름 같은 경우 하단은 5.7m 그리고 상단은 7.6m입니다. 그리고 베드 전체 높이는 23.7m입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설명드릴 바운더리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이클론 그리고 열 교환기 그리고 촉매가 들어가는 곳 그리고 플로우 에어가 들어가는 곳, 네, 인렛 가스가 들어가는 곳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기의 전체 셀 수는 20만 7,487개고요. 이렇게 선정된 이유는 후에 따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바운더리 컨디션 같은 경우는 아까 플로우 바운더리 컨디션 그리고 프레셔 바운더리 컨디션 값들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외의 글로벌 세팅 등에 사용되는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음, 먼저 그리드 인디펜던스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리드가 약 20만 개를 사용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오른쪽에 그리드 인디펜던스 테스트를 보면은 셀 넘버가 15만 개 그리고 20만 개, 34만 개일 때를 각각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 여기 녹색 그래프 같은 경우는 다른 셀 넘버에 비해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파인한 34만 개 셀 수를 사용한 게 아니라 20만 개 셀 수를 사용하여 그리드를 형성을 했습니다. 음, 또한 오른쪽에 솔리드 홀드업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보면은 이게 0초 그리고 100초, 200초 시뮬레이션을 한 비주얼라이제이션인데
100초랑 200초 보면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이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총 시간은 7,500초입니다. 그리고 7,000초에서 7,000초 이후 500초의 데이터만 사용을 했는데, 그 이유 또한 다음에 뒷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모델 발리데이션인데요. 실제 이제 산업에서 쓰는 인더스트리얼 스케일의 반응기를 그대로 모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의 반응기 조건과 현재 시뮬레이션 안에서의 값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일단 반응기 솔리드 홀드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까 인디펜던스 그리드 인디펜던스 테스트 한 그래프를 보시면 중간중간에 솔리드 홀드업이 조금씩 한 번에 쭉 내려가는 구간이 세 군데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고체의 농도가 굉장히 옅은 에어 쿠션이 형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네, 이 부분과 이 부분입니다. 약 2m랑 네, 6m 부근에서 에어 쿠션이 형성이 됐는데 이 에어 쿠션 때문에 덕분에 이 고체의 백 믹싱 역혼합을 방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솔리드 홀드업을 보면은 오른쪽 여기 댄스베드 구간에서 음, 이 부분은 솔리드 홀드업이 높고 그리고 반대편은 솔리드 홀드업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내부 구조에 의해서 유속에 불균형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 이러한 불균형한 솔리드 홀드업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 분포는 다음과 같이 음, 상부로 이동할수록 온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것도 뒷장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CO2, H2O, 그리고 O2와 같은 반응에 사용되는 물질들의 몰 프랙션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결과 대부분 다 하단에 이제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 산소 농도가 가장 아래쪽 0.7m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촉매가 산소하고 반응해서 컨버스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쪽에서 반응을 많이 해서 부산물들이 낮은 층에서 많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어, 방금과 같은 얘기인데요. 음, 코크 버닝 인텐시티, 결국 코크가 이제 연소하는 강도의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봤을 때 하단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또한 상부가 높은 온도를 가지고 또 앞에서 몰 프랙션이 하부에 가장 많이 위치한 것도 네, 이 CPI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음, 사실 이 플루이다이즈드 베드 같은 경우는 이 입자가 고르게 분포하는 것이 큰 장점인데 그렇게 분배기 근처에서만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음, 네,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왼쪽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낮은 높이에서 이 콕스의 함량이 카탈리스트에 있는 콕스의 함량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되는 이제 리제네레이션 되고 배출되는 카탈리스트의 음, 폭스 함량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를 측정한 그래프들입니다. 이것을 확인했을 때 7,000초 이상부터 이제 안정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따라서 아까 이 시뮬레이션 전체 시간이 7,500초 동안 진행된 것이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그래프는 각 시간 구간마다 배출되는 촉매의 폭스 함량의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가장 마지막 7,495초에서 7,500초를 보면은 근데 가장 마지막 구간에서도 분포가 굉장히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왼쪽에 실제 공정에서 나온 카탈리스트를 보면은 저기 검은색으로 표시된 곳 검은색으로 보이는 입자가 실제 코크스가 많이 함유된 입자입니다. 그래서 실제 공정과도 비슷한 결과를 예측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 아까 아까 촉매에서 시간 범위마다 측정한 이 폭스의 함량 그래프만 따로 빼놨습니다. 음, 사실 여기에 사용되는 SAPO34 같은 경우는 완전히 리제네레이션 된 게 아니라 1에서 4% 웨이트 퍼센트의 폭스 함량을 가질 때 올레핀에 대해서 가장 큰 셀렉티비티를 가집니다. 하지만 7,500초 가장 마지막 부분을 봤을 때도 그 범위의 폭스 함량을 가지는 촉매는 30%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지던스 타임을 이용해서 아까 유체 흐르는 벡터 그래프를 봤을 때 이 부분에서 유속의 차이 때문에 이 백 믹싱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자마다 가는게 안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떤 시간 동안 체류를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연소 상태에 도달하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이 7,495부터 7,500초 동안 배출된 카탈리스트의 체류 시간을 측정한 그래프입니다. 그렇게 측정을 했을 때 875초에서 2645초 동안 리제네레이터 안에서 체류한 입자가 가장 적합한 1에서 4 웨이트 퍼센트의 폭스 함량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요약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MPIC 즉 CPFD를 이용해서 인더스트리얼 스케일의 MTO 제네레이터를 모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되는 리제네레이터에서는 넓은 범위의 폭스 함량 분포가 발견되었고 원하는 수율 1에서 4 웨이트 퍼센트를 벗어난 촉매량이 상당한 비율로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MTO 리제네레이터에서 산소 분포가 아까 0.7m까지밖에 많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따라서 디스트리뷰터 근처에서만 이 CBI가 일어났으며 이는 공간적으로 비효율적인 구조를 가진다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부 구조로 인한 유속 차이 때문에 이제 불균일한 솔리드 홀드업을 가지게 됐는데 이 또한 이 플루이다이즈드 베드의 장점을 잘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은 CF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MTO 공정의 몇 가지 운영 문제를 발견했으며 앞으로 MTO 공정의 반응 장치의 설계 및 운영 최적화에 좋은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네, 감사합니다.